블록체인 정보 분석업체인 아케일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은 올 들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시장 중 하나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올해 6% 증가한 반면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은 29% 감소했다. 미결제 약정이란 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전체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 아직 청산하지 않고 보유 중인 모든 계약수를 의미한다. 미결제 약정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존 가격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보고서는 1월 랠리를 비트코인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스몰캡 알트코인 랠리에 대해서는 숏 스퀴즈, 유동성 부족,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때문이다. 이더리움 상승률은 비트코인 상승률에 못 미쳤는데 1월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비트불 캐피털의 조 디파스케일 최고 경영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은 약세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 리스크도 상대적인 이더리움 부진을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마이클 세일러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평당가 3397달러의 13만 2500 BTC를 보유해 단일 기업 기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세일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과거 암호화폐 대출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일부 대출업체들이 파산했다. 앞으로 우리는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와 비트코인 비즈니스를 분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FTX 사건 등 유명 암호화폐 기업 파산과 가격 폭락은 고통스러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성장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장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의 금융기관이 필요하며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가량 오르며 23,000달러 선에 안착했다. 최근 미국의 고용이 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중단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를 다시금 인정하자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47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2% 상승한 23,201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851.66달러, 최고 23,367.9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73억 달러, 도미넌스는 41.3%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58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훔친 암호화폐가 1조 2천억 원어치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을 수 있다는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 7일 AP,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언론에 보도된 한국 당국의 추산치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이버 보안업체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에 해킹 등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단체들이 2017년 이후 모두 12억 달러가 넘는 가상자산을 훔쳤고 작년 한 해 동안 빼돌린 규모만 6억 3천만 달러어치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사이버 보안업체 추산치는 이보다 커서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손에 넣은 가상화폐가 전년도에 갑절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패널은 달러화 대비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이 추산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두 수치 모두 지난해 북한 가상화폐 절도 규모가 신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집단에 의해 수행됐으며 여기에는 김숙희, 라자루스 그룹, 안따리엘 등 해커 조직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갈수록 정교해져 도난 자금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 조직들이 주로 외국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업과 이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피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거나 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개인과의 첫 접촉은 링크트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격 대상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으면 왓츠앱 등 메신저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8기를 포함해 최소 73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42발은 지난해 4분기에 발사됐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국외 목표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생산과 시험, 전술, 전략적 전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관찰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암호화폐 반등세에 힘입어 NFT 시장도 회복세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디크립트는 인기 NFT 컬렉션 크립토 펑크, 베이가 각각 100만 달러 이상 ETH에 판매된 게 그 증거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실제로 크립타펑크 5066은 전날 857 ETH에 볼드 에이프 요트 클럽 7090은 오늘 800 ETH에 각각 거래됐다. 또한 댐레이더에 따르면 1월 NFT 판매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한 9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운 블러가 오픈시에 이은 2대 NFT 마켓플레이스로 올라섰다. 난센에 따르면 지난주 블러 NFT 거래량은 9,200 ETH 이상으로 오픈시 거래량의 25% 수준을 기록했다. 단, 오픈시와 상호작용하는 지갑 수는 블러에 비해 11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오픈시는 개인, 블러는 고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베이징 시장 규제 당국이 NFT 및 메타버스 개념으로 판매 중인 프로젝트가 불법 자금 조달과 사기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다수가 투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위험이 높은 NFT로 투자자를 유인한다는 지적이다. 포캐스트는 중국이 2021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나 NFT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디지털 수집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법원, FTX CEO의 메신저 사용 요청 보석 조건 변경 기각. 미국 연방법원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메신저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보석 조건 수정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7일 목요일 심리 전까지와 제 SMS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SBF 측의 보석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SBF의 변호사 마크 코엔은 보석 조건 관련 검찰 측과 수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목요일로 예정된 심리 전까지 SBF는 페이스타임, 줌, 아이메시지, SMS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메시징 앱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그널과 같은 암호화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불가능하다. 내부거래 혐의 전 코인데이스 매니저 유죄 인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샴 와이가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상장 예정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샴 와이 외 2명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들을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세크는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총 $110만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해당 규모가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이저 디지털 법원의 FTX, 알라메다 경영진에 대한 소환장 제출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암호화폐 대출 업체 보이저 디지털을 대변하는 법률 회사가 지난 6일 보이저 파산 관련 알라메다와 FTX 경영진에 대한 소환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환장은 알라메다 벤처스와 보이저 간의 알라메다 대출 계약에 대한 서류와 대화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알라메다는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4억 4,580만 달러 상당의 기상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컨센시스, 미국 스테이킹 보상 과세 관련 항소 지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미국에서 스테이킹 보상 과세와 관련해 조슈아, 제시카 자렛 부부가 제기한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슈아, 제시카 자렛 부부는 2019년 XTG 스테이킹 보상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해 판매 시에만 과세돼야 한다며 미국 국세청이 $4,000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2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부부는 더 나은 답변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소송이 기각되자 부부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컨센시스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미국 납세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부의 호소를 지지하는 바다. 이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밸리데이터가 1,600만 ETH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